2045년이 되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지 않을 그날. 모든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날. 온 우주가 지능으로 가득 차는 그날.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언뜻 사이비 사이언스처럼 들리는 이런 주장들은 실은 권위 있는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미래 예측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singularity라고 불리는 이 특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이 특이점은 천체물리학에서 블랙홀 내의 무한대 밀도와 중력의 한 점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는 힘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이 특이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레이 커즈와일은 사회 경제적인 의미로 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너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단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그 전으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기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2045년에 벌어질 4가지 놀라운 일. 첫 번째,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컴퓨터가 나타난다. 레이 커즈와일에 따르면 2029년이면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튜링 테스트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튜링 테스트는 1950년에 앨런 튜링이 만들어낸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시험이었는데요.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이 하나는 진짜 컴퓨터,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렇게 2대의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무엇이 사람이 조정하고 있는지 심판자는 모르는 채로 들어가겠죠. 이 심판은 두 컴퓨터와 각각 5번씩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직접 말을 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문자로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2대니까 한 번에 10번의 대화가 오고 가게 되고요. 대화를 모두 끝낸 이후에는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러웠는지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심판 30명 중에 3분의 1, 즉 10명 이상을 속일 수 있으면 그 컴퓨터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2014년에 유진이라는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떠들썩하긴 했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사실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레이 커즈와일이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시점은 202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챗 GPT-4가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냐 안 하냐를 놓고 엄청난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챗 GPT-4가 올해 안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레이 커즈와일이 애초에 예측했던 2029년보다도 무려 6년이나 앞서게 되는 셈이에요. 심지어 레이 커즈와일은 미치 카퍼라는 비관주의적 관점을 지닌 과학자와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20,000나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바꾸면 무려 2천만 원이 넘겠죠. 어쨌든 이런 인간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컴퓨터가 2029년을 시작으로 2045년이 되면 오히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 뇌 업로드가 가능해진다. 뇌의 특징을 모조리 스캔한 후에 강력한 연산 기판에 옮겨서 그대로 재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고 시판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의 용량은 10의 18승 정도의 비트와 10의 19승 CPS의 연상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문순이라 정말 이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마무지한 양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 10의 18승 비트는 1엑사바이트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1테라바이트 외장 하드가 무려 100만 개가 필요한 수치라고 합니다. 와,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아무튼 이런 연산기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습득한 기술, 능력, 인성, 습관 등등의 모든 정보들이 그 연산 기판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 노트북을 살 때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을 그 노트북이랑 싹 다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파일들을 USB나 외장하드에 옮겨서 새로운 노트북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또 그 새 노트북이 수명을 다하면 또 다른 새로운 노트북에서 파일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도
뇌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혹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영생이 가능해진다. 뇌에 들어있는 기억 등등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체도 갈아 끼울 수 있는 인체 2.0, 3.0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체는요, 인체 1.0 버전으로서 사실 너무나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죠. 하지만 204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유전학, 나노기술, 그리고 로보틱스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GNR이라고 한다는데요. G, Genetics, 즉 유전학입니다. N, 나노기술이겠죠. R, 로보틱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2045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우리의 몸과 뇌를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고 또 심지어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드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말이죠. 특히 나노봇을 몸속에 주입해서 이 수백억 개의 나노 로봇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아서 고치고 이러면서 질병과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마무지한 신체, 그런 불변의 신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체의 일부를 기계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혁명으로 사실상 모든 의학적 사망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045년이 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네 번째 변화.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포를 치료하는 나노봇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나노봇들은 또 뇌에서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뇌에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나노봇이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현실은 포글릿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물론 요즘도 VR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글을 쓰고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노봇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아니 현실과 다를 것 없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시신경을 자극해서 정말로 내 눈앞에 특정한 장면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집에서 베니스를 여행할 수도 있고요. 화성을 갈 수도 있게 되죠. 이런 시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청각, 후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원하는 몸을 선택해서 연애를 하는 경험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커즈와일이 혹시 과학자를 빙자한 희대 사기꾼 내지는 사이언톨로지 같은 종교 지도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람을 디깅해봤죠. 레이먼드 커즈와일, 1948년 2월 12일 출생, 현재 75세, 미국인입니다. 직업은 미래학자, 컴퓨터과학자, 발명가, 공학자, 작가, 사회운동가, 경영자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를 들어가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구글 딥러닝 센터의 엔지니어링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입니다. 구글에 다닌다고 하니까 왠지 신뢰감이 급상승하지 않나요? 적어도 이상한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아닌 듯 하네요. 여기 공식 사이트도 있는데요. 다양한 아티클과 자신이 쓴 책 그리고 글들이 나와 있군요. 전자피아노 브랜드 중에 커즈와일 신디사이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레이 커즈와일이 그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이런 경력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커즈와일이 2005년에 쓴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매우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리고 이런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탐욕의 끝판을 보여준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등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는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2045년에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하급수적, 이 말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돈이랑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도우미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0일 동안 당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금요는 1원부터 시작해서 전날의 2배로만 쳐주시면 돼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1일차 1원, 2일차 2원, 3일차 4원, 4일차 8원. 이렇게 쭉쭉 가서 15일차가 되어도 이 도우미분에게 드릴 돈은 16,000원에 불과합니다. 16일차라고 해도 32,000원. 하루 종일 일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20일차가 됩니다. 그날 여러분께서 지출해야 할 돈은 자그마치 524,288원. 그리고 마지막 30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5억 3,687만 912원. 이게 바로 기하급수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변화가 굉장히 미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곡선의 무릎을 넘어서면 그 증가폭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건데요. 때문에 여태까지 발전한 속도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의 이런 주장은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커즈와일이 예측한 미래 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뇌 업로드 기술인데요. 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뇌를 업로드해서 나라는 존재를 영속시킨다라는 개념이 과연 연상기판에 디지털화돼서 옮겨진 그 내가 정말 나 맞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논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원한 삶?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면 하시겠습니까? 뇌 업로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체만 교체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